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이 2%, 중국과 홍콩이 각각 4%, 3% 이렇게 급락장이었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1.82% 떨어지면서 2,364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대로 밀리면서 842포인트를 종가로 찍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를 보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키웠는데 또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하면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 적은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7점 2부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역시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6%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추천주와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다행히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은 3거래일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향후 전망이 밝은 이런 주식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따른 이제 SK 하이닉스 라는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경쟁사죠.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그 분기 단위가 좀 다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하나의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분기 마지막 달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동종목에 대해서 2,272억 원이라는 대량의 매수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200일 이평선 5일부터 200일 이평선까지 매우 이제 조밀하게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황은 이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200일선까지 바닥을 타치한 이후에 지금 이평선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가운데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 상황이 좀 분위기가 바뀐다면 치고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로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에 다 매수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 6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바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금요일에 증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 중에 저희가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셀트리온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하루 만에 시총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는 6%나 급등을 보였고요. 나홀로 질주였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긍정적인 팻말을 드셨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로 이제 상장되면서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그 바이오주에서 이제 1등주, 2등주 이제 가리기, 이제 대장주 싸움을 하기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관심을 받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그 현재의 트렌드와 또 같이 부합하면서 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펀더멘탈이 지금 탄탄하게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와 펀더멘탈 거기에 시장의 관심까지 삼박자가 잘 맞아서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굿사인 드렸습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CJ CGV의 주가도 7.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던 것이 증시 급등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CJ CGV 역시 굿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 생활 밀착형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CJ CGV 방문 안에 보신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극장은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메가박스도 있고 CGV도 있고 뭐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나라 그 극장가는 이제 뭐 그 양분화가 되었죠. CGV랑 메가박스로.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계속 보는 수요가 있다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 지금 이건 평생 투자 기업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CGV라던가 메가박스 다 마찬가지인데 영화관 갈 때마다 이제 또 욕을 하잖아요. 왜 내 여자친구는 나초를 사며 왜 땅콩버터 오징어까지 먹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영화 표값은 어떻게든 절약을 해보겠는데 거기서는 예.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거기서 이제 한 2, 3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쟤 되게 논리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안 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영화표 값이 비싸고 영화관에서 파는 것이 비싸서 사회적으로 막 언론에서 뭐 어떤 비판 기사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댓글에 욕을 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나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데는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욕을 하는 만큼, 욕을 먹는 만큼 얘네는 수익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사면 욕을 덜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CJ CGV 2009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연봉인데 2015년하고 16년에 그 약간 블랙스완 같은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CJ CGV는 계속 어떤 이런 그 라인을 따라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일에서 벗어나는 어떤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본 궤도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한번 치고받는 게 그 지나갔고 본 레일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지금 사기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 뭐 IT나 바이오가 지금 한번 판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이때 주도주가 바뀌거나 후발 업종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안 산 사람에게는 기회예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1등, 2등이 완전히 갈린 시장에서는 역전의 기회가 없지만 막 정말 스피드 레이싱을 하다가 경주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갑자기 멈춰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때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CJ CGV는 장기적으로도 기회고 단기적으로도 기회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영화표 값이라던가 매점에서 파는 그런 어떤 식품의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 대비 종목으로도 완전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하나 또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 역시 5% 정도 급등이 있었고요. 강화된 배당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배당금이 전년보다 2.6배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굿이시고요. 김기민 팀장님 짧게 들어볼게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상당히 지금 유가 시장에서 지금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가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있을 때는 화학주 같은 경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올해 상반기 안에 또 더 큰 이제 상승을 있을 거라 예측하기 때문에 굿사인 드렸습니다. 예, 2월 12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6.4%나 밀렸었는데요. 주말 동안 미국 증시 상승 반전 소식이 있었죠. 오늘 국내 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체로 거의 많은 종목들의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223만 원까지 밀렸다가 하루 만에 1% 가까이 반등하면서 지금 225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그간 나타났었지요. 오늘 1% 반등하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3%나 오르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한 지 하루 만에 시총 3위를 차지하면서 전일에 비해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빨간불입니다. 특히나 1%대 오르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LG화학,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8%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9% 상승한 2,37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코스닥은 1%대 반등입니다. 854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역시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반등하면서 2% 상승이고요. 그 밖에 신라젠, 메디톡스, 또 CJ 바이로메드까지 각각 1에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간략하게 더 살펴볼게요. 예,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역시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늘 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상승, 티슈진과 포스코 캠텍도 각각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월요일을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장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 수도 적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 간략하게 수익률 리뷰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15일에 주셨던 삼천당 제약이 지금 31%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어떤 말씀 하실지 듣겠고요. 신일섭 소장님, 또 LCC 종목 중에 하나인 제주항공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21% 이상 수익을 나고 있고요. 1월 3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두 분 모두 1월 달에 주셨던 종목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저희 삼천당 제약부터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이제 시장에 감사드린다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한 건데요. 잘 모르셨죠? 네, 잘, 픽업 됐는데,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 이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가 이제 한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갈 것 같다. 이렇게 그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잡고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과열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현재 펀더멘탈보다 조금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실려 있는 가격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될 때는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 가격에 이제 부합을 하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이제 또 새로운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승 여력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또 이제 미국발 대폭락장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런 때 종목들을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삼천당제약으로 예를 들어 큰 이제 차익을 보셨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그 거대 이런 이제 대형주 쪽으로 또 한 번 더 트렌드를 바꿔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면서 삼천당제약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예, 삼천당제약으로 수익 보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김기민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저희 신일섭 소장님도 수익률 많이 난 종목 있으시죠? 지난 금요일에 7% 급등이었고 오늘도 2% 넘게 오르는 제주항공입니다. 리뷰어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시장이 만들어준 거고요. 이거 추천주라고 해서 갖고 나오면 다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모든 종목이 좋아 보일 거예요. 방송을 보시면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지? 근데 나는 뭘 사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귀에 휘둘리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참조로 하고 자기가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자기가 책임감이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힌트를 얻는 거죠. 투자자는 팁. 아, 저런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한번 발굴해 보는 거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TA항공 그 상장 예정인 TA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가항공이 밑에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처럼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에어도 지금 상장했을 당시 그 가격이 지금 다 회복을 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의 이런 성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제주항공이든 진에어든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뭐 인력 새로 뽑고 있죠. 주식 배당을 주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공기를 매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슷한 관점에서 또 얘기 드리면 CJCV처럼 제주항공 타고 가면서 왜 멀리 가는데도 기내식을 안 주고 물 한 잔만 주냐, 제주 감귤 주스라도 주지,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생각을 바꿔보면 제주항공이 수익이 많이 남겠네, 저런 걸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바꿔보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상의 전환이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도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종목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김기민 팀장님 종목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11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지금 가상화폐 시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 엄청 아직 올해 초라고 말씀드리기 좀 이제 민망할 만큼 뭐 작년까지 아주 과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증발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자본이 잠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본이 이제 증발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발한 자본이 또 한 번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갈지, 과연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한 이제 트렌디한 이제 또 젊은 층들이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올라가는데, 제가 이 ETF 상품을 요즘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18년도는 코스닥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ETF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ETF는 전형적인 이제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가 무슨 말이냐, 결국 수동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사고 팔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주가가 좋게 되면은 그냥 주가가 오르면 그 비중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쫙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미국발로 이제 떨어졌을 때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동적으로 그냥 그 주가를 비중대로 다 팔게 돼 버리거든요. 한마디로 예전에 비해 지금 이제 좀 연초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상승 릴레이가 강해졌을 때는 종목에 대한 피킹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투자자들이. 그리고 거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좀 그 수익을 좀 안정화 시키려는 경향을 띱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해까지 아주 주가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럴 때 오히려 ETF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잘 갈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미국발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좀 크게 하락했는데 그 부분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근데 그 큰 변동폭을 왜 그랬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뭐 기관이나 수급 같은 경우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탑5 안에 항상 이제 ETF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거대 투자 뭐 부티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때 ETF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팔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단지 이게 증폭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 지금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폭락도 좀 있었고 미국 지수가 좀 오늘은 좀 좋아졌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빴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수가 그럼 계속 우상향이 된다는 것을 내가 예측을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ETF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인버스가 아닌 레버리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 같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폭락에 대한 조금 약간 에 대한 이제 조금 뭐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좀 떨어졌던 거는 그 주식에 대한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 한마디로 그 시장 컨센서스가 하회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본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경기가 회복기 완전 성숙기에 조금 접어들게 되면서 한마디로 미국을 작은 회사 하나로 비유하게 되면은 지금 그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해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럼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그만큼 우량해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회사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 채권이 지금 상승했고 그럼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 또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경기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자본의 이동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금방 또 탄력 있게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 시즌에 이제 경제 성숙기의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건 공식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조정은 무조건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저도 이제 오늘 뭐 추천주로 몇 가지 또 갖고 왔지만 거기에 함께 이제 주가가 우상향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박 종목 하나 몇 가지 또 노려볼까? 이것보다는 안전하게 몇 가지는 깔고 가는 식으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코스닥 그런 ETF 펀드를 몇 가지 좀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 ETF가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레버리지인데 뭐 2.75% 이제 반등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느리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누가 이런 거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수익이지만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복리가 돼서 또 그 한 10%, 20%, 한 또 1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황과 같이 리뷰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2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이제 오늘 시초가 공략주하고 좀 겹치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10가지 종목 중에는 항상 15에서 20% 정도는 이런 IT주 쪽 어떻게 보면 20%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30% 이상은 IT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IT주냐? 결국 현재 트렌드가 바이오지만 바이오는 지금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IT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과 지금 뭐 AI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마치 쇼프로에서 유행어가 또 반짝 나올 것처럼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행어처럼 나왔던 말이죠. 뭐 4차 산업혁명, 뭐 IT에 대한 뭐 AI. 하지만 이 유행어가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현재 지금 상황과 시장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겹쳐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반도체, AI, 반도체 결국 AI 이퀄 반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AI 인공지능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이제 우리의 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사를 처리하고 사고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 뇌에 있죠.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디램 공급 같은 경우 좀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가 좀 폭락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우려는 어떡합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것 같던데 미국 시장이 지금 나빠져서 그럼 국내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IT 쪽 아닙니까? 당연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럴 때 오히려 조정이 봤을 때 좀 더 비중을 확대하시는 걸 저 추천드릴 것 같고요.
아마 저하고 지금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하이닉스 지금 같이 매수한 분 있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좀 매수하기보다 오늘은 또 이제 미국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주가 여념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하이닉스 또한 아까 말한 ETF 상품처럼 지속적으로 좀 같이 갖고 가는 상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반도체 IT 쪽 시황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뭐 목표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2018년도 상반기가 이제 좀 끝나갈 즈음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 즈음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겠고요. 그때까지는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오늘 새로 갖고 온 종목인데요. 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텍 같은 경우는 이게 생소한데 무슨 회사인가라고 하면은 요즘에 혹시 이제 치과 많이 가시죠? 또 치과나 성형외과 많이 가시는데 이 얼굴 쪽 이제 이제 CT나 엑스레이 촬영 기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치과만 가더라도 요즘에 뭐 엑스레이 많이 찍어요. 사실 뭐 CT도 많이 찍고요. 예. 뭐 이 하나 이제 충치 치료하는데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만큼 이 CT 시장, 엑스레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바텍 같은 경우는 이 피어 그룹이 예를 들어 퍼가 한 21배 정도 받는데 16배 정도밖에 안 받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예. 또한 지금 해외 시장, 미국이나 북미 시장, 남미 시장도 유럽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 또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류, 한국 많이 따라가죠. 지금 한국에서 치과에서 엑스레이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중국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또한 지금 성형외과에서 요즘에 성형도 많이 하는데 성형을 하기 전에도 요즘에는 이제 얼굴의 상담을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근거 자료를 뭐 이게 첨부하기 위해서 이런 CT 자료나 엑스레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한 78% 정도 거의 독과점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이 상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 좀 눌려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한 30-40%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텍 같은 경우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고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허브 터미널이라고 이제 뭐 물류 창고를 지금 하나 더 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그리고 택배 물량이라는 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는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허브 터미널에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과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그 상쇄하는 게 좀 더 상쇄하면서 이익으로 가는 것 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하락해 있습니다. 뭐야. 뭐 시장하고도 좀 트렌드하고도 좀 맞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 어디까지나 판관비 절감 같은 경우도 있었고 영업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추석 영업일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뭐 CJ 건설이나 뭐 이런 MMA 같은 경우 통해서 뭐 비용 처리 들어갈 곳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좋아하는 투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하방이 좀 막혀있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바닥이 막혀있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 7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위 종목으로는 코덱스 골드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TF 상품이 두 가지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뭐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받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디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냐?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찬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에 릴레이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런 피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힐링을 해야겠죠. 어디서 힐링을 받느냐? 결국 안전한 자산에서 많이 힐링을 받는데 그 자산이 어떻게 보면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셰일가스나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인버스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금 같은 경우 안전자산 중에 하나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뭐 환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좀 손해를 봤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그만 가는 거 아니야? 그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 그만 가진 않겠지만 그만 가는 거 아니야?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한 발짝씩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지 수단으로 지금 코덱스 금 선물 같은 경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물론 큰 비중 갖고 가시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고요. 약간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기민 팀장님 오늘 신규 종목에 3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바텍, CJ 대한통운, 코덱스 골드 선물까지 함께 멘토로 삼고 따라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예. 10위는 노르페인트입니다. 저는 그대로인데요. 일단 예. 그 페인트 업종이 시멘트 업종보다 안 오르고 있다는 상황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페인트 업계가 변신을 하고 있다. B2B 위주였고 전방산업이 조선건설 자동차 우리나라를 이끄는 경기 민감 업종의 그 운명에 달려 있는 그런 관계들도 얘기를 드렸고 전방산업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페인트 업계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체질 변화를 통해서 뭐 B2C 쪽으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해서 뭐 색채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러면서 B2C 비중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뭐 집방이 많이 떠오르고 그 하나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에 맞춰서 그 부분이 커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전방산업에 그런 매출 비중이 높고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건설, 조선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고 있죠. 건설 쪽이 조금 풀리긴 하지만 조선이나 자동차까지 그런 온기가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적인 구조 조정 단계가 필요하고 지금 외국은 뭐 도요타라던가 이런 혼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의 그 주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 실물 가격을 보면 WTI 두바이 그리고 브렌트유 3대 유종을 보면은 간밤에는 3, 4%의 급락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2017년도 중반 여름쯤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WTI가 지금 최고가 거의 $70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약간 내려왔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기름으로 지금 모든 화학이나 정유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페인트가 이제 그 굳어 있는 상태에서 용제라고 하는 녹이는 그런 화학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석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기름을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그 용제라는 걸 수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의 상황은 안 좋아요. 얘네가 더 대기업이고 갑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야 너네 세계 그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너네도 하락을 시켜야지 이러고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아직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올리면 안 돼. 이런 분위기 때문에 페인트 업계는 지금 용재 가격은 올리는데 전방 대기업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는데 우리는 못 올리니까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 단가를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이 뭐 B2C로 확대하고 이렇게 뭐 그 고객 밀착력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장기 성장 요인으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고 기술적으로도 20개월 선에 죄다 다 막혀 있고 그래서 20개월 선을 기술적으로 뚫고 그런 어떤 그 전방 산업의 부진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올 때 그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보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위는 AK홀딩스입니다. 여기에 애경산업의 상장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AK캠텍이라는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AK캠텍과 애경산업 이 두 개를 상장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 애경산업은 이번에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AK캠텍이 먼저 상장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2015년에 상장을 추진했었고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기도 했었는데 세금 추징을 당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그래서 상장이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시도를 했었고 2017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애경산업과 더불어서 상장이 또 되게 된다면 그러면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애경유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슈팅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항공 거기다가 화장품 산업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애경산업 거기다 또 하나의 화학 그 자회사 AK캠텍까지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면 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돼서 그 상장 효과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K캠텍의 상장도 애경산업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속 그 단연간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장도 좋고 해서 아마 상장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8위는 SPC 삼립입니다. 제2인천공항 요즘에 그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한이나 아시아나는 다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리무진을 타고 가더라도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요. 그 지금 제2인천공항의 식음료 부분 컨세션 사업 운영권을
작년에 SPC 삼립이 따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2공항에만 자사 브랜드 18개의 2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많잖아요. 잠바주스라던가 쉑쉑이라던가 던킨로즈, 파리바게뜨. 우리가 솔직히 그 뭐 외식 산업이 이제 그렇게 재편이 됐어요. 동네 빵집은 별로 없어요, 지금. 또 이제 뭐 동네 빵집의 향수를 느끼기 어렵다. 이럴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SPC 삼립은 야, 우리가 주변에서 사 먹는 게 다 그건데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리고 제2인천국제공항에 다 저렇게 입점을 했으니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10.2%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예를 들면은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이 언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10.2%를 돌파하고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항공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제 저가항공인데 저렇게 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만큼 성장하니까 시장에서 저렇게 점수를 주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그 어떤 전략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몰빵을 했거든요. 중국 노선을 굉장히 뭐 험한 영이 일면서 그 부분을 줄였는데 일본 동남아 노선을 엄청 개발을 했어요. 일본의 소도시 여행 테마를 갑자기 하면서 소도시를 엄청나게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요나고 뭐 도토리현 이런데 마스야마 이쪽을 다 파가지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거기다가 지금 중국까지 이제 회복이 되면 이쪽을 다 깔아놨는데 원래 안 되던 중국까지 되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이러면 주가가 계속 아시아나 항공보다 시가총액이 큰 게 정당성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6위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주요 고객사 B2B 부분이 오스템 임플란트랑 BNS 메드예요. 아까 바텍 얘기도 나왔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바텍, 치과의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투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치과용 뼈 이식제를 납품하고 있고 BNS 메드는 유방성형 전문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유방성형 보형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BNS 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나 커져버린 셀트리온만큼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거나 그렇게 커지진 않았지만 이 업체들도 굉장히 치과용이라던가 유방용 이 의료기기 부분에서 주목해야 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굉장히 협력처도 우수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탄력 있는 모습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했고요. 이미 시동을 걸고 날아가고 있는 제주항공, 또 아직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노루페인트도 모두 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볼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1897님께서 4,800원에 30% 있다고 적으셨고요.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좀 짧게 들어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4,80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은 걸 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투자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제 또 투자를 하셨는지, 어떤 아남전자의 어떤 부분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셨는지 좀 그런데, 지금 많이 좀 빠져 있죠. 다만,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전반적으로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따라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이제 따라서 샀다가 따라 팔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또 어디까지나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심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실적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남전자 지금 좀 보유 관점으로 갖고 계시면서 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팔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셨고요. 아남전자에 이어서 지금 차바이오텍도 문의 주셨는데 풀어드릴게요. 3016님께서 주셨고 매수가 37,000원, 비중 50%십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원래 카메라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완전히 변신을 했고. 바이오 기업이요. 네, 2009년부터 2017년에 연봉 주가를 보세요. 정말 2만 원만 가면은 희한하게 10년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은. 2만 원을 완전 뚫어서 새로운 세계로 갔습니다. 이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실적도 그렇게 변신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변신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쟤는 그냥 탈바꿈만 하고 실적도 없는 껍데기 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도 보면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 보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약간 그냥 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4년부터 3, 4년을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주가도 지금 화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가져가는 거를 지금 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주의 흐름이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슨 뭐 거품이고 뭐 이런 논란이 한쪽에도 있고 이런 건 맞는데 지금 워낙에 뜨거운 분야고 지금 성장성에 대해 점수를 되게 시장이 크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바이오텍도 그 어떤 그룹 안에 같이 편입이 되게 되면 주가의 탄력이 오히려 더 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2009년부터 2018년, 17년 거의 8, 9년을 밑바닥에서 기다가 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그동안 9년 동안 안 온 탄력이 한 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즐기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야, 비중도 많으신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 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지금 장 개장한 지 30분이 지난 이 시점에 저가 매수 포착주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장중 신호가 와 있고요. 저가 매수의 달인 메리츠 종금증권의 영업부 장규환 부장을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가 매수 포착주 달인으로 활약을 해 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죠. 제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ST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잘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ST팜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ST팜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 신규 수주 지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고요. 올해는 이 회사를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중에서도 올리고 헥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올해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하고 평균 내지는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현재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의 전 세계 3위의 CMO죠. 우리가 API라고 그러는데 3위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 2위가 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현재 두 회사의 캐파가 다 차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리고 헥살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세 번째로 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T팜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전 세계 파이프라인은 한 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현재 항암 치료제로서의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물질인데 이걸 통해서 현재 ST팜이 신약에 가까운 거 그리고 삼상에 가까운 거 이것을 현재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상 내지는 신약에 가까운 회사들이 올해 계속해서 이제 뉴클레오티드에 대해서 신약이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로서는 꾸준하게 앞으로 한 10년간 원료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엘라이램사하고 아이오니스사가 거의 이제 개발에 완료가 되었고 상용화가 이제 기대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ST팜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약을 개발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ST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크게 이제 주가를 각각 못 받았는데 올해 이제 지금 현재 1차 상승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마무리하면은 2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T팜이었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규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죠? 김기민 팀장님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5위 종목 같은 경우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CC도 요즘에 또 큰 트렌드지만 또 이제 그 트렌드 이전에 베이직 이제 대한항공 같이 이제 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유가 같은 경우 지금 또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큰 이슈는 아니고 유가가 지금 예전같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 비싸지 않죠? 라고 하면 그만큼 또 유가를 지출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같은 게 나오고 있고 오펙에서 감산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산하는 부분도 좀 적어졌고 어디가 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좀 더 안정화되고 있어 국제 정세가 또 이제 안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 줄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원유 생산량 줄여버리면은 미국이나 이런 이제 그런 선진국이야 괜찮다지만 거의 그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라틴 이런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동 국가나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좀 도와줄 것이며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긍정적인 게 예를 들면 원화 강세 이쪽이 조금 도와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뛰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항공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부채가 조금 더 이제 감산되겠죠. 예. 그런 게 어디까지나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 실적이 좋으면 회사가 잘 나가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모든 이런 종목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IT 쪽이나 이런 쪽이 좋기 때문에 수출 이런 게 또 괜찮기 때문에 그럼 그 수출을 어떻게 가냐? 물론 배 컨테이너에 실어서도 가지만 이런 항공 쪽 비행기에 실어서도 다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항공 쪽에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유가 시대에는 또 이런 영업이익을 또 잘 방어해가지고 손익을 방어해서 이익을 유지하는 부분을 또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또 비주력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악화가 조금 이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PBR 1배가 지금 현재 채 안 되는데 그럼 엄청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한 5만 원 가까이 한 4만 5천 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J 제일제당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몇 가지 갖고 온 종목이 주가가 조금 이제 좀 빠지는 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제 빠져 있는 이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왜 갖고 왔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바닥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하기 좀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말도 있죠.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좀 빠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좀 디스카운트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되는데 그 기울기가 이제 급하다면은 이제 막 빠져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한 바닥까지 가는 건데 그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거는 그럼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제당 이게 왜 매력적이냐? 지금 제일제당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바이오 쪽 산업이 또 매력적입니다. 바이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우리 건강으로 백신이나 주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동물 사료 아니면 이제 동물 단백질 합성제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신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무래도 콩 같은 거 이런 걸 또 사와야 되는데 사탕수수나 그런 거 사올 때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악재가 작년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더 반영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고 있겠다 생각해서 또 회사도 펀더멘탈도 탄탄하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3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도 됩니다. 예. 왜냐면 코스피 국내 지수가 이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코스피 지금 정부에서 증권시장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려면 삼성전자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중에 요즘에 액면 분할 이슈 이런 것도 있죠. 액면 분할 될 경우
가격이 싸지니까 비싸서 못 사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관심 많고 자본 많이 들어오면 가격은 뭐 거품일지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항상 저평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3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위 종목하고 1위 종목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또 이마트 갖고 왔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판관비나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 조금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조금 약간 약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죠. 소비 심리 좋아질 겁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직격으로 이제 봤을 때가 이제 소비재 이런 쪽 이마트 물류 쪽 이런 쪽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2위 종목으로 갖고 오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종목 KB금융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금융 쪽에서 탑픽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왜? 컨센서스 일단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적 상당히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 많이 빠졌죠. 왜? 미국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때 제가 요 한마디 딱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은 1위 종목 그냥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상 시즌에 이제 경기 회복기의 금리 인상 시즌에 나오는 주가의 조정은 언제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빠졌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우 디스카운트된 가격이고요. 단기 경력으로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 말씀드리고 뭐 단기간에 뭐 주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거의 10% 20%까지는 한 1, 2주 안에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 넘버1으로 KB금융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김계민 팀장께서 들고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확실히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2% 상승이고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종목 있으시죠? 5위 종목 지금 볼게요. 네, 5위 펄업이 있습니다. 이번 그 급락에 그 게임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NC소프트와 넷마블 게임즈 펄업이스 펴놨는데 NC소프트 뭐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그 게임 회사고 가장 오랫동안 상장되어 있었죠. 넷마블 게임즈는 상장 역사는 짧지만 이제 NC소프트와 어떤 쌍벽을 이루는 그 계속 거론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림이 NC소프트와 넷마블 게임즈 종목명을 지우면은 어떤 차트인지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거든요. 근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펄어비스는 덜 빠졌어요. 그거에 비해. 지금 아직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지금 반등의 힘도 틀려요.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2%, 4%대 오르는데 펄어비스 지금 최고가로 8%까지 올랐다가 지금 6%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는 갭 상승을 하지 못해서 그 전에 갭 하락 부분에 막혀 있는데 펄어비스는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이나 수급의 힘이 펄어비스 쪽에 더 몰려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모바일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되는 프로세스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비공개 테스트 돌입됐고 거기 뽑힌 사람들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 하고 있는데 다들 뭐 카페에서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뽑힌 사람들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뭐가 있나. 그래서 뭐 게임 기자가 자기가 뭐 플레이 해본 부분을 약간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게임의 주요 컨텐츠를 검증하고 게임 밸런스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 곧 나올 것 같은데, 곧 오픈될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감이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도 또 오픈하는 그 순간 또 확 불어서 또 신고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카오 4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본격적 사업 확장의 시작이라고 목표가 21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 나왔는데 네, 동시에 SK증권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기에 인건비가 1,000억이 돌파했다. 그래서 목표가를 15만 5천을 하향했어요. 되게 갈렸죠. 카카오라던가 지금 뭐 네이버 다 이런 식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를 비교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똑같이 이 시장에 커지는 파이를 먹으면서 양분하면서 커지는 건 같은데 둘이 이제 어떤 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SK증권도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여기에 코멘트는 그거였어요. 이 인건비가 1,000억이 돌파하고 또 뒤에 다른 내용도 있었거든요.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는 게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투자다라고 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1,000억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고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게 타이틀이 앞에 붙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지 돈을 갖다 버리거나
그냥 인건비를 선물로 그냥 직원들한테 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는 같은 얘기인데 이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갈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본격적 사업 확장의 시작이다. SK증권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일환이다.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 계속 얘기를 뭐 여러 번 드렸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사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게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게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안 쓰지 않잖아요. 네이버가 뭐 요즘에 맨날 국감에서 뭐 욕을 먹고 왜 조작을 하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카카오톡도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계속 얻는 거예요. 하나 둘씩. 뭐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오든 5차 산업혁명이 오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무궁무진한 사업의 문어 다리를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팀을 꾸렸을 때 그러면은 그게 뭐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지금 전략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무조건 생태계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나중에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럼 그 인건비와 마케팅비 쏟아부은 게 몇 배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하향되거나 이런 거는 별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부분에 이 잠재 가치가 폭발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탑3는 그 BGF 리테일입니다. 이 그 화장품이라던가 반려동물 용품 이런 거 늘리고 있다는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죠. 그리고 소카라던가 그린카를 통해서 이제 편의점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어플로 문만 딱 열면은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부인과 여행을 갈 때 차를 쓸 수가 있다. 되게 다양화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늘린 거 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화장품, 반려동물 매출 신장률이 화장품 18.5, 반려동물 용품 55%. 그러니까 물론 이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담배를 제외하고 식품이 95%를 차지해요. 편의점 우리나라. 나머지 5%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매출 신장률이 클 수도 있죠. 숫자가 되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숫자가 뭐 55%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매출이 55%가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 이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담배와 식품에 치우쳤던 부분에서 점점 다변화돼서 수익원이 계속해서 그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BGF 리테일 그리고 그 어떤 편의점 업계의 계속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탑2는 CJ E&M입니다. 아까 전에 봤더니 지금 코스닥이 지금 셀트리온이 옮겨갔잖아요. 거래소로. 그럼 오늘도 6%를 오르면서 아주 그냥 현대차를 눌러버리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을 봤더니 CJ E&M 쪽이 좀 빠져요. 지금 5위 안에서 빠지는 거는 CJ E&M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오로메드, 메디톡스 다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예. CJ E&M 유니크합니다. 너무 바이오가 판치는 데서 CJ E&M이 빠지면 코스닥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CJ 오쇼핑이 2011년에 베트남 1위 케이블 TV SCTV와 합작해서 SCJ랑 설립을 했어요.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시장을 보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도 사실 중국에서는 철수는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정윤희 부회장이 또 올렸더라고요. SCJ가 시장 점유율 45% 업계 1위예요. 그래서 CJ 오쇼핑 내수 쪽에서 이제 정체가 됐잖아요. 홈쇼핑이 더 이상 커질 파이가 없는데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CJ 오쇼핑과 CJ E&M의 시너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런 해외 사업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탑 1은 그 오늘도 휴젤입니다. 휴젤이 그 지난해 글로벌 보톡스 시술 건수에서 약 8%를 차지했던 최대 시장 브라질 시장을 지난해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판매 허가를 취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무슨 글로벌 임상 3상을 무슨 뭐 중국이든 어디서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26개, 30개 국가에 진출했다. 이런 거는 각 국가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3상 임상을 뭐 진행을 한다 이런 데는 그 국가에서 임상을 요구해서 임상을 하는 거고, 임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그 약가 인하에 되게 호의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약가 인하가 중요한 것은 원 오리지널 약보다 싸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 시밀러가 만약에 오리지널 약하고 약값이 비슷하면 오리지널을 쓰지 누가 복제약을 써요. 복제약이 약가가 싸야지 그걸로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그런 거에 되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많이 진출하고, 이런 그 휴젤 같은 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톡스 같은 보톡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미 최대의 의약품 시장을 보유한 대표적인 파머진 국가, 이머징과 파머를 합쳐서 파머징이라고 해놨죠. 파머징 국가예요. 그래서 브라질 의약품 시장이 2021년까지 성장률이 7%에서 1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이 평균치가 4%에서 7% 정도 의약품 그 시장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데 2배 정도죠. 그래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조금 글로벌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먼저 진출할 가능성 때문에 약간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먼저 이렇게 브라질이나 이런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그 내수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휴젤 매출에서 60%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디톡스를 약간 이기면서 역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부분이 앞으로 이번 연도도 내년 연도도 계속 성과가 나올 거고, 미국이라던가 중국 제일 큰 시장에서 만약 성과가 크게 하나가 터지게 된다면 휴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휴젤이 뭐 그런 그 단기적인 우려 때문에 부침이 예상이 된다. 이러면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뭐 이런 그 휴젤, 이런 군단을 형성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추천주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들려드렸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74포인트, 코스닥은 848선이고요. 투자 조치는 개인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흐름은 끝까지 잘 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